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생각해보면 즐거운 날은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 가을날도 어느덧 훅 지나가면서 겨울이 올 테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9월에는 그래도 참 좋았잖아요. 저점 찍고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기록했는데 어느덧 이제 9월의 마지막 주도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주부터는 10월 시장 그리고 4분기 시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프리뷰 시즌이 도래하고 있다. 뭐 요걸 포인트로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투자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3분기 실적 개선 섹터, 자동차 업종도 있을 것 같고요. 뭐 회복 기류가 보이고 있는 섹터로는 IT 업종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전문가한테 직접 듣는 게 더 좋겠죠? 네. 여러분, 네.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전문가한테 듣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예. 그래서요, 키워드에 대한 전략 전문가와 함께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신혜 앵커와 함께 하니까 항상 매일이 새롭고 즐겁네요. 짜릿하죠. 저희들도 좀 새로운 키워드를 통해서 또 오늘 시장에서의 이슈들은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단골 손님은 항상 헬릭 스미스 항상 네. 있고. 9월에 뭐 끝자락에 예. 8월의 기억을 다시 한번 소환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거는 사실 우리가 8월 하면 올해 8월은 날씨만큼이나 좀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잖아요. 워낙 하락장을 계속해서 맞았었던 8월 증시였는데 물론 지수는 많이 올라왔는데 좀 정신 차려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다시 1,200원 선을 돌파했더라고요. 때문에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안 본 사이에 이렇게 올라간 1,200원 선 왜 그런가 해보면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온도차가 있는 소식들이 최근에 다시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가능성을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커졌고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기록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2,050선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인데 8월과 9월 초에 있었던 원달러 환율 1,200원이었을 때 코스피 지수가 딱 2,000선이었거든요. 때문에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좀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다시 한번 뚫다 보니까 수급 상황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장에서 현 선물 시장 모두 외국인이 팔고 있고 특히 선물 시장에서 좀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9월 마무리하고 10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 상황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변수로 역시 원달러 환율은 계속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시장은 이렇게 챙겨봤는데 그래도 좀 용기를 줄 만한 키워드를 선정하셨네요. 겁먹지 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코스피 하락하는데 여러분들 겁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반도체 투톱도 하락하고 있는데 겁먹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키워드를 뽑아 와봤습니다. 간밤 마이크론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감이 다시 한번 제시가 되면서 SK하이닉스가 3%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크게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저는 크게 겁먹을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잖아요. 게다가 D램, 낸드, 재고 줄어들고 있고 공급과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가격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3분기에는 적극적인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증권사의 시각도 다시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악재는 하락하지만 단기 악재를 빨리 털어내버리고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 오늘 저점 매수 기회에 나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에서 키워드 한번 꼽아와봤습니다. 예, 좀 용기를 줄 만한 네. SK하이닉스 브리핑 내용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중간에 있는 기대가 차올라. 아니. 근데 이거 좀 아쉬워요. 이거 제가 이렇게 안 드렸거든요. 기대가 차하고 그렇죠, 여기 그렇죠. 거기에 차 올라였는데 좀
참 아쉽습니다. 저 진짜 되게 천재 같다고 생각하는 게 예. 그냥 키워드 보면은 바로 오잖아요. 차 얘기하겠구나, 차 올라, 차 좋은 거 얘기하겠구나, 네. 긍정적인 그만해요. 전망이. 그만해요. 네, 충분히 띄워줬으니까 차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는 상승과 하락 종목을 굳이 나눠서 얘기하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니까. 그런데 앞에 우리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업종을 꼽아보려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자동차 얘기를 합니다. 현대차, 기아차 할 것뿐만이 아니라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한온시스템 모두 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오늘 이제 9월을 마무리하고 10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업종, 특히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약간 좀 부담이 되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품주와 완성차 업체들 주가 상황이 네. 고점을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아. 약간의 가격 부담이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걸 보면서 요즘에 안신의 앵커 돈 많이 쓰죠. 소비 엄청 하죠. 저번에 의류주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소비 시즌 또 얘기를 하길래 아니, 시즌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쵸, 여러분? 바야흐로 소비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연말 소비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중국에도 최대 소비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중국의 추석이 시작이 되고 더 추워지면 광군제도 몰려옵니다. 시기가 가까워지니까 화장품주들이 동반해서 급등합니다. 그중 아모레퍼시픽은 업황 내에서도 주도적인 움직임 가져가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5%대 강세 흐름 14만 5천 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추세적인 상승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으로 증권사의 시각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글쎄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보수적인 의견을 주더라고요. 아직 확인할 것이 더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예전처럼 국내에서 중저가 라인의 화장품이 많이 팔리지 않고 있고요. 중국 화장품 수준이 올라오면서 중국 내에서도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등 몇 가지 조건이 개선돼야 추세적인 상승까지 가능하다라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승이 그냥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하는 거지 아니면 본질적인 가치까지 반영을 해서 이거 상승한 건지 제대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모레퍼시픽을 두고 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키워드들을 살펴봤는데요. 전문가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리님, SK 하이닉스부터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SK 하이닉스를 두고 전망 긍정적이다, 턴어라운드 전망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스탠스가 하룻밤 만에 바뀌었을 리는 없고요. 따라서 오늘 하락을 단기간의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욕구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낮은 기저 효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에 선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실적 장세보다는 유동성 장세로서 지수가 올라옴에 따라 시총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을 했었는데요. 일단 마이크론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아직까지는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10월부터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어닝 시즌에 도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보자면 역시나 실적은 계속적으로 낮은 기저 효과로 인해서 어닝 쇼크가 남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대해서 상승을 할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10월 정도 의 실적 발표 시즌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좀 옆으로 조정하는 박스권 장세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빠진다고 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관망하는 지금 포지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빠진다고 들어가지 말고 좀 보수적으로 관망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앞으로의 흐름들도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나마 좀 분위기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자동차 업종입니다. 실적 잘 나온다고 하니까 과연 그러면 완성차 업체하고 부품주하고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 눈여겨보는 종목군이 있다면 이것도 함께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완성차 업체는 이제 지난해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보인다고 해서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 위주로 해서 이제 상승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미중무역 분쟁이라든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 관세까지 부과된다면 안 좋은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구심들이 들었으나 최근 들어 현대 기아차의 유럽이라 미국의 행보가 되게 남다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가는 추세인데 거기 전기차 완성차를 생산하는 업체가 현대자동차의 코나입니다. 코나의 경우에는 현재 전기차 점유율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15%까지 차지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그 동종 업종 대비해서 소형 SUV에서도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현대차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성장 기대감이 가장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부품주로서는 이제 평화종공 같은 부품주들이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차의 실적과 맞물려서 동반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는 완성차 업체 부품주는 다 괜찮으나 이제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뭐 일진머티리얼즈나 뭐 포스코 케미칼 이런 그 전기차 재료를 회사들은 이미 거의 5년치의 포워드를 멀티플로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현저하게 낮아 보이나 전기차 소재는 지금 당장은 관심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차 중에는 전기차를 옥석 가리게 해주셨고요. 소재 관련주들 중에서는 부담스러워서 진입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까지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질문 드릴게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게는 부담이 없겠습니다만 증권사에서 보수적인 시각을 들려주고 있어서요. 제한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우선적으로 제한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의 경우에는 임금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 시장 화장품 시장은 연간 20% 성장하는 대비에 우리나라에 있는 화장품 매출 수출액은 오히려 역성장하는 거기에 두 자릿수 거의 마이너스 20% 역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사드 여파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프리미엄급의 화장품을 소비를 함에 따라 이제 미국이라든지 로레알이나 이런 프리미엄급의 어떻게 보면 화장품 소비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국내 상장 기업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적 호전이 다시 한번 나타나지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거의 3년 이상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화장품 관련주 전반적으로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지 이게 추세 상승까지 연계되기에는 실적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권홍섭 대리와 연결이 돼 있으니 그 원달러 환율도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급 상황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 좀 대외 불확실성도 다시 들려오고 있고요. 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우선적으로 원달러 환율 경우에는 굉장히 2008년 이후로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마의 1,200원의 이제 마디 가격에 넘는다고 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250원대까지도 상승이 가능하지만 어떻게 보면 10월 달에는 트럼프의 미중무역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고 또한 10월 달에는 FOMC, 패드의 금리 인하와 그리고 유럽연합의 양적 완화 정책까지 맞물린다면 10월부터는 상승 기류를 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원달러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투기 세력에 의한 어떻게 보면 좀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조정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도 대형주 위주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는 분할 매수 접근, 코스닥은 트레이딩 대응 가능하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탐나는 키워드 메리츠종금증권 영업부 권홍섭 대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